안녕하세요. 오전에 제 영상 잘 보고 가신 줄 감사합니다. 구독자가 두 분이 줄었습니다. 이렇게 370명, 71명이었다가 지금 둘이 줄었는데 뭐 상관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구독을 하든 안 하시든 그거는 여러분들 몫이고 제가 미흡했기에 그게 그러지 않았나. 제가 요 며칠 좀 쉬고 그러라고 못했거든요. 어제는 또 체육대회 갔다가 사업단에 가서 밥 먹고 늦게 들어오느라고 못했거든요. 아예 피곤해서 아예 코라 떨어져 버리는 바람에 이제 늦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양해 구하고, 그리고 라이언과 건키드 신고식 하면서 슈퍼파이어다운을 올렸던 게 둘이 무기메카거든요. 최초 첫번 일기 무기메카가 마이트 거너거든요. 마이트 건어 다음에 다섯 번째에서 건맥스, 여섯 번째에서는 이제 스카이워크죠. 이제 소라카케. 근데 소라카케는 따로 이제 메카로 이제 출시가 안 돼서 제가 딱히 아직 구입은 못했습니다. 그리고 소라카케 다음에도 뭐 했었지? 소라카케. 그다음 일곱 번째 시리즈에 건티드 라이안 이렇게. 그다음 여덟 번째 가오가이거 시리즈는 붐붐 삼총사, 골든맥, 가오가이거 무기로 가는 게 제가 알기로 한 요 일곱 개가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 두 개를 한 세트로 해가지고 구입을 한 거거든요. 야, 야, 정말 사고 싶고 갖고 싶고 그랬었던 건데 욕심을 부려보기도 했는데 막 부리는 게 잘 안 돼서 산다는 게 조금은 좀 늦게 샀습니다. 다시 한번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은 어나더 메카 9, 원래는 좀 계획을 좀 일찍 했는데 못했거든요. 게다가 요즘에 일정을 시작하는 날짜가 좀씩 딜레이 되니까 그거는 양해를 진짜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라이언이랑 건키도 오늘 신고식이 끝났으니까 내일은 이제 여기 메모지 보시면은 건메카 6, 소드메카 14 요렇게 준비를 했으니까 여러분들 잘 봐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어나더 메카 9의 첫 번째 주자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 첫 번째 빌드 타이거. 제가 여기 지금까지 인터넷 주문해서 완성했던 어나더 메카 중에 제일 좋아하는 메카 중 하나입니다. 빌드 타이거. 정말 빌드 타이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을 건데, 근데 대부분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이 좋아하시는 메카는 슈퍼 빌드 타이거 같습니다만, 제가 빌드 타이거를 완성하면서 느꼈던 게 그거거든요. 빌드 타이거가 딴 게 아니에요. 지금 SMP 버전보다는 저는 원래 고드 오브 기어 버전의 빌드 타이거 더 좋아하는데, 요게 빌드 타이거 완성했을 때 그때 그 디테일했던 모습들을 표현해주고 있어서 그런지 정말 그 신선함을 느꼈거든요. 왜냐면 처음 합체 성공했을 때가 지금도 되게 생생하게 기억나는데, 나에게는 지키고 싶은 사람이, 나에게는 소중한 친구들이 있다, 나에게는 결코 잃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다 하면서 그 마음을 하나로 모아가지고 합체할 때 성공했던 그 장면들이 되게 기억나. 슈퍼 빌드 타이거 합쳤을 때보다 또 훨씬 더 되게 감동의 스토리라 하죠? 이 감동적인 스토리 때문에 그런지 이걸 더 좋아하는 게 더 자연스럽더라고요. 왜냐면 슈퍼 빌드 타이거들은 벌써 빌드 타이거로 합체가 가능해진 후에요. 그럴 때일수록 마음을 하나로 뭉쳐서 합체하는데, 거기다 이제 드릴보이죠. 처음에 드릴보이가 불처경력 홀도 되게 많이 하잖아요. 보면 드릴보이가 막 멋대로 굴기도 하고 드릴보이의 잘못된 모습 때문에 이게 합체에 한번 실패하게 되는데, 반면에 빌드 타이거는 합체 실패를 두 번을 했습니다. 최초로 두 번을 한 거거든요. 마이트 가인, 그레이트 마이트 가인, 그 다음에 가드 다이버, 배틀 범버 다 합체 한 번씩 실패할 때는 그냥 합체 방해하는 게 있었으니까 그렇던데, 아 맞다, 다간에서도 있었죠? 다간에서도 합체 방해하는 게 있었고, 첫 번째 두 번째 이제 엑스카이저, 그 다음에
파이버드에서는 그게 합체방이라는 장면이 존재하진 않았는데 세 번째부터 나왔던 게 다가넥스 합체방에 스카이세이버 합체방에 그 한 번 이상. 나머지는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마이트 가인이죠. 아까 말했던 배틀 범버, 다저 다이버, 그다음에 마이트 가인, 그레이트 마이트까지 합체하는 하던 그 방해 장면 있죠. 그거 나오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용자경 제이데크에서 살아났었죠. 로버슨의 킥업스에서는 이제 데커드하고 제이데크 합체할 때, 데커드가 제이데크를 합체할 때 그 팬더가 하는 거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빌드 타이거가 두 번이었던 거죠. 빌드 타이거를 합체 성공을 두 번 한 이후에 그때 모습이죠. 그때 이후에 이제 여섯 번째 가면 이제 골드런 때도 합체방이 딱 한 번 있었죠. 골드런 합체할 때 울프가 그 월터죠. 일어판에서는 월터라고 하고 한글판에서는 울프라거든요. 울프가 방해해서 다크 골드런 만든 거 그거. 일곱 번째는 파워 다곤 합체할 때 그때 파워가 그 총을 쏴가지고 못 들어가야 하는 거. 여덟 번째에서는 합체 방해했던 걸 몰랐고 합체 실패했던 거 블루건 레드건 할 때하고 윈드건 플래시건 이 두 메카만 이게 그렇게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도 합체 실패했을 때 그 감동의 스토리를 통해서 그걸 극복했던 장면들이 저를 되게 감동시켰던 거 인상이 되게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의외로 그걸 반하게 하더라고요. 사람을 반하게 만들더라고요. 야, 이게 가능하구나. 대체 비결이 뭘까? 이런 걸 되게 많이 생각하게 만들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저도 되게 감탄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빌드 타이거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정말 빌드 타이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물론 SMP 버전도 괜찮긴 한데 SMP 버전은 그냥 맥클레인, 덤프, 파워조, 드리브 이 4개로 그냥 완성해 놓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거는 SMP 버전은 맥클레인, 덤프, 파워조, 드릴보이까지 다 고려를 해놓고서 설계를 한 거라서 고토부키아의 빌드 타이거의 경우에는 빌드 타이거를 고려해놓고 거기 위에다가 슈퍼 빌드 타이거로 합체할 수 있게 합체용 부품들을 따로 또 준비를 해놓은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걸 표현해놓은 건데 합체한 이후에 이 디테일한 포즈들을 되게 고려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가 너무 길어졌네요. 죄송하고요. 그리고 슬슬 이제 다음 주다 빌드 타이거의 이제 추가체죠. 추가체 드릴보이랑 합체한 이후의 메카죠. 슈퍼 빌드 타이거 만나러 가보시지요.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 다음은 슈퍼 빌드 타이거입니다. 슈퍼 빌드 타이거는 그냥 빌드 타이거처럼 나란히 두기에는 좀 아쉬웠던 게 그냥 무기 장착을 하는 거거든요. 다가넥스를 이제 두 개 사가지고 하나는 그레이트 다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다가넥스 그대로 유지하는 다간 블레이드가 이게 두 자루 한 자루는 이제 최근에 완성했던 다가넥스에다가 놓고 그레이트 다가는 GX 버스터를 만들어가지고 장착시켜 놓거나 하니까 다간 블레이드를 잡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쉬웠던 탓에 이 다간 블레이드를 슈퍼 빌드 타이거한테 줘봤거든요. 왼손에 검을 찾는 것도 괜찮더라고요. 마냥 뭐 고지고대로 오른손잡이 하는 것도 좀 오른손만 차는 것도 좀 아쉽더라고요. 오늘 오전에서 신고식해서 소개했던 슈퍼버페어 타고도 솔직히 왼손으로 차고 싶은데 이 자리 배치했던 자리가 바로 옆에 그레이트 마이트 가인이 있던 터라서 그것도 왼쪽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슈퍼빌리타가 마이트 가인이라 치면은 요 왼쪽 자리에 그 슈퍼파이어건이 있던 터라 거기선 별 수 없이 오른쪽으로 검을 찾거든요. 이 라이어소드가 라이안이 그만큼 힘을 많이 보태준 거거든요. 라이안이랑 건키드가 없었다면요 다그온이 처참하게 무너지지 않았나. 마지막에 제노사이드 없을 때는 다그파이어하고 그러니까
다이도제인이죠? 그 다이도제 N형이랑 그 다음에 N형이 그 변신해서 파이어엔 있죠? 파이어엔 다그 파이어 그 다음에 파워 다군 파이어 다군 가 마지막에 합쳐서 슈퍼 파이어 다군 거지. 종류가 꽤 많죠? 예, 그러니까 다이도지엔 장본인 거, 그 다음에 파이어엔 다그 파이어, 그 다음에 파이어 다군, 파워 다군, 슈퍼 파이어 다군까지 한 6개 정도 되는데 이 메카로 다 합체해서 마지막에 제노사이드를 폭파시켜버린 거죠. 근데 이 스토리상에서는 제노사이드가 황천길을 갔다고 하는 것 같은데 아마 제 생각에는 이제 제노사이드가 도망가지 않았나 싶기도 해요. 초생명체였으니까 다른 데로 도망가서 그 터지는 그 찰나의 시간에 탈출하지 않았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그거는 뭐 만화가 분들이 아시는 거지 제가 아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도 되게 의미 있게 봤던 거여서 검을 차는데 저는 왼손 오른손 무조건 오른손이라는 생각은 편견이라 생각해요. 다시 한번 얘기해드리지만 왼손에서 검을 차서 멋있는 메카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말했던 슈퍼빌드 타이거, 파이어 드래커, 그레이트 엑스칼죠. 이 세 개 메카만 해도 그리고 다이노가이스트까지 4개 정도 되거든요. 왼손으로. 그 다음에 이따가 소개하겠지만 썬더카이저마저도 5개니까 왼손이 검을 차보는 것도 괜찮더라고요. 이게 마냥 그렇게 보기 흉한 게 아니더라고요. 왼손으로 할 수 있다면요 왼손도 괜찮은 것 같아요. 양손에다 검을 잡는 것도 멋있기도 하고. 우리 옛날 제가 이제 지금 이제 이거 보는 층 중에 이제 제 조카뻘 애들도 있을 건데 그래서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어쩌면요 제가 제 조카들만 할 때 봤던 사극이 있어요. 무인시대라고. 무인시대에 나왔던 무인시대에서 이고장군 역할을 했던 그 박준기 아저씨가 뜰 때도 양손검을 쓰잖아요. 양손검을 차가지고 하는 것처럼 왼손에도 검을 잡는 것도 멋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 생각에 정말 변화가 없습니다. 그 생각에 변화가 없어서 마냥 왼손인 걸 오른손으로 찾아라고 한 거는 정말 좀 편견이라 생각해요. 정말 그거는 정말 다시 얘기 드리지만 그건 정말 참고해 주십시오. 정말 그 왼손에 대한 매력을 왼손에 대한 용법이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마냥 오른손으로 마무리 짓는다는 건 아니라 생각해요. 그 생각이 그래서 왼손에서 검을 잡아보고 포즈를 만들어 보고 괜찮다. 이제 골드런일 경우에는 칼집이 왼쪽에 차 있으니까 저도 별 수 없어서 그렇게 하는 거지만 왼손으로 잡아서 활약할 수 있는 메카가 있다면요 그거만 좋죠. 솔직히 킹스톤, 그레이트 골드런, 듀크 이 3개 메카는 또 무조건 오른손으로 있고 마이트 가인, 킹엑스 카이저도 그렇게 되면 솔직히 그게 많이 아쉽습니다. 정말. 그래도 이렇게 완성해서 한번 왼손에 한번 검 차보시는 아마 이 시청자분들 중에 분명히 왼손잡이 분들이 계실 거예요. 왼손잡이 분들도 왼손에 한번 해보시는 것도 저는 그거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야기가 길어져서 너무 죄송합니다. 이제 슬슬 이제 다음 순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순서는 지난번 이제 가오가이거 시리즈에 나왔던 첫 번째 어나더 메카죠. 블루가님. 뭐 소개는 많이 해서 여러분들이 뭐 지루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만큼 많이 소개했고 그만큼 제가 인터넷 주문한 지 벌써 27개월 이상 시간이 지났습니다. 27개월이 되셨으니까 한 2년 한 3개월? 그 정도 시간이 흘렀으니까 좀 여러분들이 신물이 냈지 않을까 이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만큼 되게 의미있게 완성했던 메카 중 하나기도 하거든요. 다만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양해를 구하는 게 처음 썼던 어나더 메카였다 보니까 여기 무릎이랑 여기 얼굴이랑 어깨랑 다 스티커가 있는데 하나도 안 붙였습니다. 여기 가슴이랑 여기 스쿼드는 도색이 얘는 파츠 분할이고 여기는 도색이 기존에 돼 있어서 왔습니다. 그랬던 만큼
이런 걸 좀 스티커 작업을 해서 좀 분위기를 살려줬어야 했는데 못 살렸습니다. 다시 한번 양해 구하고 슬슬 이제 블루건의 파트너 레드건을 대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루건의 파트너 레드건입니다. 레드건도 소개는 많이 했고 레드건도 양해를 구해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이마하고 이 무릎이랑 어깨, 이 가슴에 스티커를 붙여야 되는데 그때는 진짜 스티커 붙인 요령이 많지가 않아서 또 잘못 붙여서 삐뚤게 붙여서 보기 흉해질까 그걸 많이 걱정했다 보니까 그 부담감 때문에 못했거든요. 요거는 여기도 스커드 부위도 여기도 파츠 분할이 되는 거거든요. 파츠 분할이 되는 거, 분할이 됐던 메카라 그거 빼면은 따로 이제 그걸 못 살려줬습니다. 이 가슴이 도색이 돼서 딸려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정말로 양해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순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순서는 블루건 레드건이 좌우로 합친 메카죠. 초롱신 썬더바이킹입니다. 썬더바이킹도 완성한 지 한 넉 달 정도 된 거가 한 넉 달이고 한 두 달 조금 두 달 오늘이 딱 두 달 되는 날인데 야 이게 시간 빨리 갈 줄은 몰랐습니다. 근데 완성했을 때 그때 27개월 전만 해도 그 스티커 작업이 되게 서툴러졌는데 요번에는 그때 후회감을 한번 확 털어보고 싶었거든요. 싹 훌훌 털어보고 싶은 욕심에 스티커 작업하는 건 다 했습니다. 여기 바퀴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전조등 그 다음에 가슴 이마 나머지는 이제 파츠 분할이나 도색이 돼서 온 것도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양 다리에 들어가 있는 블루건 레드건은 싹 다 스티커화를 시켰습니다. 그 스티커화됐던 그 블루건 레드건이랑 얘네 원래 있던 블루건 레드건이랑 너버를 바꿔치기 할까 하는데 다시 분리하려니까 번거로운 게 있어서 할까 말까 하다가 그냥 냅뒀습니다. 기존에 있는 건 기존에 있는 거고 스티커 작업한 건 스티커 작업. 그냥 왜냐면 제가 이렇게 리뷰를 하고 재소개를 하다 보면은 스티커가 떨어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딱히 하질 않았습니다. 한다고 하면은 좀 더 번지기 마련이라 그래서 제가 안 했습니다. 그런 게 더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보기 더 흉하잖아요. 떨어지면 또 이렇게 힘들게 다 붙여놨는데 떨어져 나간다 생각해보세요. 정말 그거 후회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그래 두고 이대로 그냥 두기로 했습니다. 다시 한번 초롱신은 다시 한번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순서는 블루건 레드건 썬더바이킹이랑은 한 세트 메카이죠. 윈드건 플래시건 둘이 합쳐서 이제 썬더카이저죠. 한글판에서 썬더카이저라거든요. 쌍둥이 영성 이 메카도 참 그래도 이 메카는 딱 좋았던 게 딴 게 있었어요. 딴 게 없었어요. 요 머리에 이마 보시면은 여기 초록색 빛 있죠? 이 G스톤 이게 도색이 돼 나왔어요. 도색이 돼서 나왔고 도색이 돼서 나와가지고 다른 거보다도 훨씬 더 번거로움을 한층 덜어줬죠. 여기도 처음에 그래도 어느 정도 실력이 좀 늘은 상태였거든요. 이 한 23개월? 작년에 샀으니까 23개월 전에 그러니까 블루건 레드건을 완성하고 23개월의 시간이 흐른 후에 산 거기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 좀 스티커 작업하는데도 능수능란해지기까지는 어려워도 나름의 실력이 좀 늘었던 거죠. 좀 소실력이 어느 정도 늘은 상태여서 완성했던 메카여서 그나마 좀 스티커 작업이 좀 수월했습니다. 스티커 작업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던 건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래도 어느 정도 그게 됐으니까 이게 또 완성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런 것도 보면 다 도색이 돼서 나오니까 그래 나왔죠. 반면에 이제 여기 스쿼드 부위나 무릎 부위 같은 데는 다 파츠 분할이거든요.
여기도 프레임 소드를 넣은 게 딴 게 아닙니다. 요렇게만 레미콘 만들기에는 좀 아쉬웠었거든요. 더 중요한 거는 프레임 소드도 파이보드하고 그랑보드를 합체해서 그레이트 파이보드를 만들어 놓은 이후에 이게 쓸 일이 없잖아요. 쓸 일이 없으니까 그냥 짱박 깎기엔 아깝다 그 생각에. 그런데다가 서너카이저는 여기 오른손이 없어요. 오른손이 없어서 오른손이 이걸로 이 레미콘이랑 하나로 합쳐진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상태니까 왼손에다 쳐보자 해가지고 그냥 놓은 거거든요. 요거까지 해서 한 5개 정도 메카가 왼손으로 검을 차고 있거든요. 아까 말해드렸던 다이노가이스토, 그레이트 엑스카이저, 파이어 제이데커, 아까 그 슈퍼 빌드 타이거, 또 뭐가 있었나? 일단은 그리고 다 이따 소개할래. 천용씨까지 한 5개 정도는 요렇게 해놨는데, 요게 천용씨는 쌍검입니다. 쌍검이니까 그래도 한 양손에 다 있으니까 별 수 없는 거고, 왼손으로 찾는 것도 왼손도 멋있습니다. 우리 인류가 지금까지 발전하면서 90% 이상은 오른손에 치우쳐 있던 게 있던 것 같습니다. 왼손잡이 분들한테는 불편한 일이죠. 제가 사극을 보면서도 왼손잡이 배우들을 많이 봤거든요. 왼손잡이 배우들이 왼손으로 검을 쓰는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신선했던 걸 많이 느꼈어요. 영화 안시성에서 그 안시성 장수 역할 했던 분들도 거기 계신 몇 분 형님들도 그러시고, 그리고 또 어디냐 그 선덕명망에서도 그 김서영 공의 의아오죠? 아오였던 그분도 왼손잡이 쓰시고, 그분이 또 무신에서도 그 누구더라? 류성절 장군 역할했던 그분이기도 하거든요. 왼손으로 검을 차는 모습도 그렇고, 이게 왼손으로 검을 쳐보는 것도 괜찮더라고요. 다시 한번 느끼는 거지만 이 왼손에 대한 중요성. 제 막내 동생도 왼손잡이거든요. 왼손잡이여서 되게 뭐라고 하지? 왼손에 대한 중요성들을 되게 느끼고 살았었거든요. 일단 제가 다치면은 아주 오래전부터인가 초등학교 학교 들어간 이후부터 오른손을 되게 치우치게 많이 썼던 게 있으니까 오른손을 많이 다쳤던 기억이 많습니다. 이 오른손을 다쳤던 기억이 많다 보니까 반대손에 대한 중요성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 19살 때 태권도 시작하면서 발차기를 계속 하잖아요. 한쪽만 쓰면은 뭔가 아쉬운 걸. 제가 하면서도 빳빳했던 걸 느꼈어요. 왼발을 되게 빳빳한 걸 느끼는데, 그걸 느끼다 보니까 이것도 아니다. 그런데다가 20살 넘어와서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 프리미어리그 그 축구 이제 지성형이 있던 시절부터죠. 그때부터 축구를 보기 시작하면서도 오른발잡이만 있으니까 허전한 거예요. 그게 왼발잡이들, 예를 들면 제가 아는 선수 중에 루카스 포돌스키, 마르코스 알론소, 또 뭐 르로이 사네, 그 다음에 뭐 누가 있었지? 왼발잡이 또 있었는데 강인이, 그런 어린 동생들도 있고, 저보다 이제 한참 이제 선배들이죠. 7~8살 많은 형님 뻘되는 그 선수들이 왼발을 써서 왼발로 득점하던 장면들 보고 반했던 기억이 많습니다. 정말 양발잡이라고 불리는 손흥민이도 그렇고 그 왼발 쓰는 것도 그거에 대한 중요성을 느끼기 시작하면서 왼발을 정말 해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왼발로 계속 발차기를 하면서 오른쪽을 어차피 한 번씩은 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왼발을 쓰다 보니까 오른발은 자연스럽게 늘더라고요. 제가 발차기를 해보고 했던 게 있었거든요. 그거를 되게 느꼈던 것처럼 이게 하루 이틀 단련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왼손도 왼손인 것만큼 써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마냥 오른손만 써도 사람들이 오른손을 다치면 아무것도 못하더라고요. 밥 먹는 것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21살 때 우연찮게 왼손으로 젓가락질 시작하거든요. 지금도 젓가락질 하는데 면육 빼고는 다 찝습니다. 다 찝어서 먹을 수도 있거든요. 이게 된다는 게 저는 이거를 시도했다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정말로 변함없이 해보는 거거든요. 운전대를 잡을 때도 보면은 왼손으로 할 수 있는 게 운전대만 잡는 것만 이제 돼 있으니까 솔직히 그게 아직은 불편합니다. 그래도 왼손잡이
왼손에 검자 부분은 포즈 해보시는 것도 제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슬슬 이제 다음 주다. 이 좌우 합체 이제 세 번째 세트죠. 썰 세트 메카 중 하나를 이제 다시 한번 공개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순서는 세 번째 좌우 합체 메카 중 하나죠. 거기에 우반신 광룡입니다. 광룡도 합체 변신 합체 구조도 변신 구조는 블루건, 레드건, 윈드건, 플래시건이랑 같습니다. 반면에 달랐다는 건 블루건은 블루건, 레드건은 소방차, 윈드건, 플래시건은 레이건, 덤프트럭. 여기는 방송국차입니다. 이 두 메카들은 다 이따 소개할 이제 파트너 암용까지는 이제 방송국 차량이죠. 하나는 안테나, 이제 그 전파 받는 안테나고 안테나 메카고, 반면에 이제 암용일 경우에는 그 방송국에서 이제 안테나로 전파 받고 이제 프로그램 같은 걸 짜주는 거야.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 받는지 데이터, 아무래도 이제 데이터 역할하는 그런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다는 알 길이 없고요. 근데 달랐던 게 하나 있었습니다. 비클 모드, 휴먼 모드. 이게 해가지고 2개에서 4개, 거기다 청룡치까지 5개까지 이게 다 모여있다는 것. 요게 제일 신선했습니다. 여기는 그래도 얘네들을 완성할 때만 해도 그게 한 21개월? 완성하고 21개월, 22개월 차 때 그때 완성했던 거니까 얘네들은 그래도 여기 가슴이랑 여기 스쿼드만 도색이 되어 있고 파츠 분할이 되어 있고, 여기 이마하고 여기 어깨, 여기 이렇게만 이렇게 스티커가 되더라고요. 여기는 그냥 다 파츠 분할이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 전조등 부위 빼고는 다 파츠 분할입니다. 여 뒤에 보시면 여기 천정신의 머리죠? 머리 역할했던 이 부품들도 여기가 다 하나씩 스티커 잡은 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것도 참 할 때 꼼꼼하게 한다고 하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감이 잡히더라고요. 감이 생기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붙여야 되는지 조금씩 천천히 붙인다는 거. 그거를 좀 느꼈더니 좀 천천히 차분하게 하니까 그게 좀 보이더라고요. 마치 이제 제가 지금 차하고 원래 제가 차 박아서 폐차했던 차하고 이 두 대하고 달랐던 게, 원래 차는 이게 그 뭐지라, 불 켜는 도구라면은, 라이트 켜는 도구라면 원래 거는 이렇게 해서 하면 쌍라이트가 되는데, 이번 거는 제가 최근 어제 알았습니다. 어제 그 제가 얘기했던 상혁이 아저씨가 알려주시더라고요. 이렇게 하나 하면은 이게 전조등, 이렇게 당겨야지 쌍라이트가 되더라고요. 이걸 죽었는지 제가 모르고 있었어요. 정말. 야, 이거 차 세상 헛살았다, 운전 헛했다, 이런 느낌을 들게 만드는데, 그것처럼 이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너무 놀랐었거든요. 왜냐면 비클 모드 따로 휴먼 모드 따로인가, 이게 뭐지? 왜? 정말 놀랐던 사실 중 하나입니다. 게다가 최초의 레이디 메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더 좋아했고 더 고심했던 시간들이 되게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여러분들도 완성할 때면 그런 게 있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도 광룡도 추천드리고 파트너 암룡을 이제 맞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 광룡의 파트너 암룡입니다. 암룡도 방송국 그 데이터실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런 걸 내가 느끼게 되는 거야. 그거를 되게 구조로 했는지 자세하게 알 길은 없는데, 제가 느꼈을 땐 그 데이터실 같은 그런 거였습니다. 이건 되게 배터리 같은 느낌이었었거든요. 왜 이 구조일까, 이런 생각도 했는데 자세하게는 알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암룡도 소개를 많이 해서 그렇나 여러분들이, 광룡 때 얘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조금은 여러분들이 신문이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이제 슬슬 이 두 메카가 좌우로 합찬 메카 천룡신을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번 순서는 광용, 암용 둘이 좌우로 합체해서 완성한 메카 천룡신입니다. 천룡신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왼손에 검을 쳤던 거는 맞거든요. 어차피 싼 검이니까요. 너무 세상이 너무 오른손 중심으로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하거든요. 그게 저도 계속 의문이었거든요. 다치면서 계속 의문을 갖기 시작했던 거거든요. 하다 보니까 오른손에 치우치다 보니까 오른손에서 오른손 오른발을 계속 다치다 보니까 느끼는 일 중 하나거든요. 이게 한 발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가끔씩 브레이크 밟거나 그럴 때 특히 이제 다리 이제 쥐나거나 통증을 그럴 때 왼발을 쓰거든요. 왼발로 움직이고 왼발로 이제 브레이크를 밟고 밟아서 속도를 줄이고 다니는 게 있거든요. 이게 아예 안 써보면 의미가 없다는 걸 느끼기 시작하더라고요. 한 발만 잘해서는 의미가 없다. 태권도 품새를 하면서 느꼈거든요. 왜냐면은 양발을 다 쓰는 게 있어요. 주로는 이제 앞차기하고 돌려차기인데 이 두 개 발차기만 해도 그래요. 이제 고려 가야지 이제 옆차기를 쓰거든요. 고려, 이려 좀 가야지. 대부분 발차기 보면은 거기서 안 쓰거든요. 어차피 앞차기, 찍어차기, 기울이기 대부분 발차기가 기본 발차기들 보면 앞차기, 돌려차기 이게 주력이거든요. 앞차기, 돌려차기, 뒤차기 이 세 개 발차기가 주력인 것처럼 이 발차기가 한 발만 써서는 소용이 없더라고요. 늘 느끼는 일 중에 하나였어요. 제가 자세가 교정이 되고 있다는 것도 확인도 못했고 20살이 넘어와서 이제 자세가 변하는 걸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그것처럼 한 손만 잘해서 하는 게 아니라 반대 손도 계속 하다 보면은 조금씩 늘더라고요. 이게 용법이 조금씩 늘기 시작하더라고요. 하나씩 하나씩 음식을 먹을 때도 그렇고 그거를 느끼는 것처럼 이게 음식을 먹는 것도 음식을 넣을 때도 왼손으로도 넣고 먹어봐야 되거든요. 이게 한 손만 쓴다는 게 이 틀이 너무 답답하게 만들더라고요. 저를 되게 막 뭐라고 하지? 정말로 빡치게 만들기도 하고 또 어떨 때 보면 답답하게 만들기도 하더라고요. 마치 탑블레이드에서 나왔던 그 레이죠? 백호족의 레이가 그랬던 것처럼 세상에 자기 세상이 넓다는 걸 알게 하는 것처럼 그런 게 더 저에게도 필요했던 것 같았어요. 그걸 필요로 하다 보니까 그거를 보다 보니까 다른 걸 봐서 그렇지 이게 정말로 그런 걸 느껴보겠구나 안 느껴본 건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 생각 때문에 그랬는지 그래서 왼손에 검 차보는 걸 하는 것처럼 근데 천정신이 고마웠던 게 왼손에도 검을 찰 수 있다는 게 그거 사실만 해도 정말로 저는 감사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솔직히 그런데 나머지 이야기들은 대부분 했던 얘기라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순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순서는 볼포크입니다. 볼포크는 최근에 완성했던 이 비클 모드 SMP 버전 볼포크랑 그냥 볼포크 벌써 여러 번 얘기해서 그러나 이야기거리가 많이 줄었긴 했습니다. 소재가 많이 고갈이 난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러나 여러분들이 톡방을 이 구독을 하시다가 그냥 나가신 분들이 그것 때문에 가신 것 같습니다. 자신 뭐 솔직히 뭐 여한은 없긴 합니다만 이거 사실은 속일 수가 없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볼포크를 완성했던 것도 유일하게 완성해봤던 과정을 거쳤던 메카게 괜찮기도 하고 반면에 피규어 볼포크일 경우에는 조금 도색도 잘 되고 다 완성돼서 와서 좋기는 하지만 완성했던 과정을 안 거쳐봤으니까 그것이 정말 더 아쉽게 만들더라고요. 이걸 좀 더 잘 해본다는 게 조금은 이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도 완성해본 사람들만께는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성해보시는 게 더 완성해서 매일같이 감상해보시는 것도 저한테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게 어차피 자기 좋으라고 하는 거지 누구 좋으라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 눈이 즐거워야지. 근데 변덕이 심하신 분들은 좀 이게 완성하는 게 좀 힘드실지도 모릅니다. 저는 변할 줄 모르는 바보다 보니까 이런 걸 좀 자주 하는 거지 딴 게 없습니다. 그래도 볼포크를 추천을 드려놓고 다음 순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순서는 빅볼포크입니다. 빅볼포크는 제가 볼포크보다 빅볼포크를 더 일찍 샀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처음 샀던 피규어인지도 모르고 그냥 샀다 생각 없이 사는 건데, 그래서 그랬나 최근에 어깨가 빠졌다가 다시 이렇게 본드로 붙였거든요. S&P 버전을 한번 사와야지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알아보다 말았거든요. 그래서 시간 되면 한번 알아봐서 다시 한번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이제 건더벨이랑 건거를 한번 또 완성해봐야지 맞을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만났나 좀 아쉽긴 하겠으나 아무래도 좀 나눠놓은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어차피 볼포크도 이제 S&P 버전을 완성했으니까 건글까지 보면은 좀 괜찮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 건글이나 건도벨 경우에도 이 두 메카에 대한 매력도 있지 않나, 그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한 번 더 나중에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슬슬 이제 이 영상의 마지막 실제 주인공이기도 하고 마지막 하이라이트 메카기도 합니다. 마이크 사운드스 13세 맞이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짜자잔, 오늘의 마지막 주인공이자 마지막 메카죠. 마이크 사운드스 13세. 이렇게 완성을 하고 좀 됐는데, 마이크 사운더스 13세가 완성하고 한 달이 조금 넘었습니다. 한 달이 조금 넘었는데 이렇게 완성해 놓고 출근 내내 얘기를 못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잘 했어야 되는데 조금은 좀 미흡했던 게 있었습니다. 마이크 사운더스 13세를 또 완성했던 과정 꼼꼼하게 완성한다고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기도 했고, 잘해본다고 했는데 영 미흡했던 것도 있고, 그래도 이 꽤 많은 스티커 때문에 그런지 더 그런 게 많습니다. 마이크 사운드스 13세일 경우에도 파츠 분할된 것보다는 대부분 스티커 작업하는 게 더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애먹었던 게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완성해서 여러분들께 리뷰를 한다는 것도 저한테는 되게 의미 있는 일이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종이 섀도우 마루도 아직 시작은 못했는데 슬슬 조금씩 시간 내서 하나하나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게 가위로 잘라서 작업하는 거라다 보니까 이게 꼼꼼해야 되는 게 요구되는 거라서 조금 조심스러운 게 있습니다. 이게 또 어떻게 만들다 보면 또 그 윤곽이 나오지 않으려나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렇게 종이로 된 거를 한 번도 완성해 본 적이 없어서 조금은 난처하기도 하고 조심스러운 게 많습니다. 뭐 그래도 완성한 부분은 다르겠죠 뭐. 아무튼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 슬슬 이제 단체 인증샷 하고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 오늘 이렇게 어나더 메카 9을 해봤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너무 죄송하고요. 요번엔 좀 시간을 단축해보겠다 연구를 했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에피소드 이야기들이 되게 하나같이 다 딸려있던 것 같더라. 그 이야기를 좀 빠뜨리면은 뭔가 마음이 허전해지고 심쿵생숭해질 것 같아서 얘기를 꺼내다 보니까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다시 한번 양해 인사하고 이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남은 시간 잘 쉬시고, 이제 6월달 셋째 주 시작인데 힘차게 시작하셨다가 힘차게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활기 잃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매일같이 화이팅입니다.